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27회입니다. 연기에 있어서, 배우의 작업에 있어서 영감이 중요합니까? 훈련된 기술이 중요합니까? 인스퍼레이션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디시플린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오래된 캐캐묵은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딜레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고 모범 답안 같은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일상적 현실은 그러한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연기가 영감의 내적 진실, 내적 영감, 인스퍼레이션에 거의 전적으로 영향받고 의존하고 있어서 연기라는 것은 이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배우술이라는 말 혹은 무대술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면 연기니 진실이니 영감이니 내적 동기니 하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저는 연기라는 것이 인물의 내적 동기 그리고 배우의 내적 충동에 기반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프로시니엄 아치를 전제로 한 외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테크닉의 습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이며 물리적인 테크닉들에 숙달된 후에 그 테크닉들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지 아예 그런 테크닉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적 동기나 충동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대 연기에서는 대사와 동작을 분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선동작 후대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것 봐 하고 무엇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것 봐 라는 대사를 하는 것이 무대에서 동작과 대사를 각기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움직일 때는 무대 안쪽 손, 안쪽 발을 먼저 움직인다. 또 무대에서 이동할 때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의 배우의 특별한 기술로 간주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훈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지요. 제가 오늘 어느 학교의 연극영화과 수업에서 선동작 후대사란 말을 연기학원 다니면서 들어봤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딱 한 명이 연기학원에서 그런 말을 들어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다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다음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늘 저희 수업에서 제가 선동작 후대사와 같은 예전의 무대술을 배운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들어본 적이 있다, 배워본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많은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다수의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배우술이라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들은 오로지 내적 진실 찾기, 내적 충동 찾기, 자기 자신의 내적 충동에 의하여 어떤 극적 상황을 표현하고 움직이기, 그런 것들만 연극영화과, 연기학원 등에서 배웠다. 그런 것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탐색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의 연기 예술이 그렇게 진실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술은 심리적 진실성만 있다고 우기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관습이나 관행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났을 때는 그것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술, 무대술이라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옛날 이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무대 기술, 배우의 기술조차도 지금 구사되면, 적절히 구사될 경우에 무대의 표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연기 훈련 속에서, 배우의 훈련 속에서 연기학도들이 숙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숙달한 연후에 그것을 자기가 정말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내적 진실에만 열중하든지 선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고서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지요. 요즘 아무도 별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너는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요. 사실 무대 위에서 바르게 선다, 바르게 걷는다,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하는 등등의 것들은 20세기 초기나 중기까지 가르쳐진 것들입니다. 제가 미국의 책들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렇거든요. 미국에서도 아마도 메소드의 강세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지리멸렬해진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1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배우술, 무대의 테크닉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인에 의해서도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리차드 니콜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연극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조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에 성균관대학교 공연영상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공연예술저널 제4호에 보면 그 당시에 성대 연기예술학과 초빙교수인 리차드 니콜스라는 사람이 현대 한국의 사실적 연기에 대하여 크나큰 행동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안에서 리차드 니콜스 교수는 당시 자기가 본 한국의 연극 공연들 속에서 배우나 연출들이 사실적이지 못한, 자연스럽지 못한 연기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연극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니콜스는 2000년 5월부터 서울에서 50편 이상의 연극을 보았다고 그 글 안에 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무의도 기행, 오늘, 유리가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오구, 부자 유친,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춤추는 여자, 가시고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세자매, 검정고무신, 눈 나리는 밤 등의 공연을 보고 느낀 점들을 자기가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이면 21세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1세기의 한국 연극에 대해서 리차드 니콜스라는 미국인 교수가 지적한 점들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글 1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연출가들과 배우들은 흔히 사실주의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배우와 극중 인물 간의 깊은 사적 연계를 요구하는 세심한 심리와 감정 생활로부터 우러나오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서투르다고 본다. 그 대신 자기적으로 고함 지르기, 내적 동기 없이 자주 움직이기, 극중 인물과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쏟기, 그리고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학적으로 밋밋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다. 배우와 극중 인물들이 발견의 여정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그들은 어떤 구체적인 인물과 연관된 목표를 향해 애쓰지 않고 막연히 기분에 취해서 가슴이 없이 얼굴과 목소리로만 연기한다. 따라서 그들의 연기는 정서와 템포와 리듬, 질감, 행위의 변화가 매우 적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의 심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관객은 변화 없이 굳어진 인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질적이고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하다가 128쪽에 이르면 그는 아주 구체적인 배우술의 결핍
혹은 미숙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사나 외우고 일반적 감정을 연기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배우들은 또한 무대 위에서 보다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무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무대에서의 걸음을 연습해야 한다. 무대에서는 관객과 가까운 쪽의 발보다 약간 먼 쪽의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야 한다. 이 자세로 서야 배우의 안면이 관객에게 더 열리며 배우의 얼굴이 보인다.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관객으로부터 먼 쪽의 발부터 내딛어야 하고 이동은 타원을 그려야 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대 배우보다 약간 무대 뒤쪽 업스테이지에 서야 한다. 무대에서 직선 이동은 매력적이지 못하며 배우들로 하여금 서로 옆면 프로파일으로 마주서게 해서 많은 관객들은 배우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머리 윗부분이 절대 관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차드 니콜스 교수는 이러한 당부를 한국의 배우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누군가 다른 한국 사람이 한국의 배우들에게 당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를 하느냐고 매도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활 양식과 예술 속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 혹은 문화적 사대주의에 의존해서 리차드 니콜스라는 미국인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외부적 물리적 배우술의 숙련을 우리 한국의 동료 연극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내적 진실이나 수준 이하의 내적 충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외적이고 물리적인 배우술의 습득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연극학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리차드 니콜스 교수의 당부에 대하여 그의 글을 번역한 당시 성대 연기예술학과 주임 교수인 정진수는 다음과 같은 역자 후기를 남겨서 저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후기. 위의 글은 역자인 본인이 니콜스 교수에게 부탁하여 받은 글이다. 니콜스 교수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30년이 넘게 연기를 가르쳐왔으며 그 자신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63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줄리우스 시저에 출연했었다. 네, 중간의 내용은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바쁜 틈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연장들을 누비며 열심히 연극을 보아왔다. 그가 본 한국 연극에 대한 소감을 묻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여 원고를 써줄 것을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하여 이 글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부탁한 것은 한국 연극 일반에 관한 평론 성격의 글이 아니라 한국 연극 배우들의 연기에 관해서였다. 막상 그의 글을 받아 읽으면서 난 저기 놀라면서 낯이 화끈거렸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한국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때는 우회적인 어법을 쓴다. 그런데 이 글은 솔직담백했다. 피해가지 않고 정곡을 찔렀다. 오히려 그 점에서 난 그가 나의 한국 연극 및 연극인들에 대한 존중심은 순수하며 깊다고 한 말을 믿으며 그의 우정어린 충고를 새겨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낯이 화끈거렸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주장들이 심오한 연극학적 성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초와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그가 지적한 배우는 무대 뒤쪽 업스테이지, 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서야 하며 이동을 할 때에는 타원을 그려야 하고 앉을 때에는 머리 위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실주의적 연극에서는 배우가 결코 정면 자세, 풀 프론트 포지션으로 서면 안 된다. 한국 배우들은 걸핏하면 정면으로 선다. 는 등의 것들은 최소한의 직업적 훈련의 결여를 방증하는 것이다. 네, 또 일부를 중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려 50군데에 달하는 대학 연극영화과들이 개설되어 있고 이 땅에 서양 근대극이 도입된 역사도 반세기를 훨씬 넘기고 있다. 서울에만도 하루에 40편 이상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고 선진국에서 학업을 닫고 귀국하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만도 1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탈식민주의 시대의 한국 연극이란 제목의 세계 최첨단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희곡 작품의 해석과 분석의 오류는 차치하고라 기본적인 무대 문법마저 알려지고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이하기 짝이 없을 정도이다. 대학 말고도 연출가 협회도 있고 배우협회, 무대미술가 협회 등도 다 있는데 한 며칠만 모여 앉아서 의논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방치하고서 아직껏 창작 현장에서 바벨탑의 이야기처럼 제가끔 다른 용어와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타개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뜻에서 니콜스 교수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 연극이 최소한의 전문성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이 채찍질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제발 기본부터 착실히 다져두고 나서 고담 준론을 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재촉한다. 연기에서 인스퍼레이션이 중요하냐, 디시플린이 중요하냐 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이미 우리는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둘 모두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양팔 저울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저울의 양팔의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저는 그 두 팔의 편향적 기울기를 상당히 수평의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을 양식 있는 연극인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